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아이드로퍼 이 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 시간에 조금 빠진 게 좀 있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슬라이스, 이 셀렉션 툴에 보시면은 여기 어플리케이션 이 컨트롤 바에 보시면 예, 뭐 정렬시키는 거는 뭐 아실 거고요. 정렬은 슬라이스들을 정렬을 시키는 거고요. 어, 한번 잠깐 보고요. 아이고, 그냥 노멀로 하겠습니다. 얘하고 이런 것들 두 개의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요. 셀렉션 툴로요. 두 개의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고 정렬을 시키는 거죠. 네, 이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나누는 거. 네, 셀렉션 툴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슬라이스 셀렉션 툴에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그 다중 레이어를 썼을 때 슬라이스를 위로 보낼 건지 아래로 보낼 건지 이런 건데요. 요거는 저도 좀 사용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고요. 예, 요건 좀 여러분들이 따로 좀 공부를 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내가 어떤 도큐멘트를 클릭을 하고 슬라이스 셀렉션 툴로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하나 있는 거 이거 통짜로 잡아줄 건지 첫 번째 있는 버튼이요. 그런 거고요. 컨트롤 Z. 아니면 나 얘를 나누겠다. 일정하게.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이런 디바이스. 디바이드죠. 죄송합니다. 디바이드. 그래서 가로, 세로. 어떻게 나눌 건지. 몇 개로 나눌 건지 개수를 뭐 예를 들어 4개. 예를 들어 다 6개. 그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프리뷰 체크하시면은 보시기 편하고요. 자, 캔슬. 자, 다음에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 부분 컴퓨터가 계산하는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컴퓨터가 나눠주는 부분이. 자, 그 부분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쇼 오토 슬라이스 얘를 체크를 하시면 자동으로 나눠지는 영역을 볼 수도 있고요. 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옵션이고요. 예. 이 옵션이라는 건 뭐냐? 뭐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직접적으로 URL을 써서 뭐 이미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타겟, 여기다 스크립트 같은 거 쓰는 거죠. 타겟이 어딘지, 프레임,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웹 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 시간에 빠진 거라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드로퍼 툴. 자, 아이드로퍼라는 거는 내가 이 이미지에서 원하는 색상을 따오는 겁니다. 정경색 쪽에.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정경색 쪽으로 들어가고요. 포그라운드로요.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백그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예, 그냥 클릭하면 포그라운드,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백그라운드.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항상 얘는 이 도큐멘트 안에 있는 색상만 딸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면 아이드로퍼 툴이 작동을 안 하죠. 바깥쪽으로 나가면. 자, 그러면 이 바깥쪽,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 OS에 있는 나 요런 색이 좀 마음에 든다. 얘를 좀 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따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뭐 스크린 캡처 받아가지고 포토샵에서 불러들여서 따고 이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드로퍼 툴을 클릭하고 띄지 마십시오. 그러면 움직이면 이렇게 마우스가 지나가는 부분의 색을 다 갖고 오죠. 자, 이때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시면 됩니다.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시면은 이렇게 포토샵의 도큐멘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색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내가 이 바탕에 있는 난 이런 색이 마음에 든다. 얘를 따고 싶다. 그럼 포토샵에서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띄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밖으로 가져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색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팁으로 알아두시면 작업이 좀 굉장히 편하겠죠. 자, 이렇게 그 정경색과 배경색을 따와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뭐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색이 필요해서 따오고 영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요 색을 칠하고 싶다 하셨을 때 그냥 바로 칠할 수 있게끔요. 자, 이럴 때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러 샘플러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러 샘플러 툴이라는 거는 내가 이 이미지에서 지정한 영역을 컬러 값을 알아보고자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1이라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인포 팔레트가 뜨죠. 그래서 1번,
1번의 RGB, 지금은 RGB 모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CMYK면 CMYK라고 나옵니다. CMYK라고요. 자, 1번입니다. 이게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4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3개 정보가 필요하고 2번, 요 부분도 하나 필요하고 뭐 요쯤 할까요? 3번, 요 부분도 좀 필요하다. 4번. 자, 이렇게 총 4개. 자, 5개 누르면 뭐라고 뜨죠? 4개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4개 색상의 정보값을 좀 확인을 할 때 쓰는 겁니다. 확인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색상을 칠할 때 이런 값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적어놨다가 그 색만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드래그, 한번 만들어진 거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해서요. 자, 다음에 없애는 거. 나는 이 1번에 이 포인트 지점을 없애고 싶다 하면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없어집니다. Alt키 누르고 클릭, Alt키 누르고 클릭, 클릭. 그냥 클릭하면 만들고, 이동하고, 지우고, Alt키 누르고 클릭. 자, 요게 그 틀이고요. 어떤 색상에 내가 찍은 그 포인트 부분에 색상을 좀 하고자 할 때. 자, 근데 요때도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숨겨진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리버트 시키겠습니다. 자, 내가 색상을 따올 때 잘 보시오. 얘를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최대치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3200%네요. 자, 내가 요 툴로 여기에 있는 요 색상, 요 픽셀의 색상의 정보 따고 싶다 해서 클릭하시면 요 부분의 포인트 색상이 따와지죠. 요 정보값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따오는 이 색상의 범위 있죠. 내가 평균치로 따올 거, 그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큰 걸 갖고 해보겠습니다. 큰 거. 자, 내가 얘를 한 픽셀이 아닌 좀 큰 놈을 가지고 이 부분을 따오면 색상의 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11픽셀, 11픽셀. 여기서부터 11픽셀 이 범위 내에 있는 걔의 평균 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이드로퍼 툴, 요 툴로 내가 얘를 따올 때, 자, 원 포인트로 하면은 요걸 클릭하면 요 색이 그대로 따와지죠. 여기를 클릭하면 요 색이 그대로. 그런데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난 분명히 요 지점을 클릭하는데 색상이 다르죠. 자, 난 요 지점을 클릭하는데 색상이 다릅니다. 요 지점을 클릭해도 색상이 다르죠. 왜? 31, 32라는 이 범위에 있는 픽셀의 평균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범위, 평균 값을 좀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은 값을 좀 높여서요. 자, 이런 식이죠.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정확히 이 색보다는 한 이쯤 있는 얘 좀 평균 값을 갖고 오고 싶다 했을 때는 얘를 좀 넓히셔서 적당한 부분에 클릭하시면 요 정도 되는 요 부분의 평균 값을 색상으로 갖고 옵니다. 아니면 정확히 하고 싶을 때는 원 포인트로 찍어주시면 내가 찍은 부분에 정확한 그 픽셀의 색상을 갖고 오는 거고요. 아이드로퍼 툴이 그겁니다. 자, 옆쪽에 있는 거 Same All Layer는 이런 거 할 때 다 봤던 겁니다. 네, 이런 거 할 때요. 여기 있었던 거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를 다 쓸 건지 말 건지 아이드로퍼 툴로 찍을 때요. 자,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룰러, 자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좀 알고 싶다. 드래그해서 하시면은 이쪽에 길이가 나옵니다. 자, 얘도 한번 만들고 움직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각도를 좀 재고 싶다. 내가 어떤 각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각도를, 그러면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 가셨을 때 이건 그냥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서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각도가 표시되면서 또 하나의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각도입니다. 위쪽에 인포 팔레트 쪽에 이 부분. 그래서 얘로 드래그해서 보시면 이쪽이네요. 각도가 변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각도 있죠. 요 각도가 21도라는 소리고요. 넓히면 점점 넓어져서 이건 96도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까지도 볼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노트라는 거. 노트라는 거는 이건 서로 뭐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좀 다른 일을 좀 해야 될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좀 전에 하던 작업을 좀 이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지점에 노트 아이콘이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코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물론 한글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닫아 놓으면 이렇게 아이콘이 떠 있고요. 자, 이 아이콘은 아무 데나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잘 보이는 곳에다 갖다 놔도 되고요. 얘는 작업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출력할 때도 그 프린트 안 되고요. 예,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내가 나중에 여기다 뭔가 좀 중요한 걸 써놓은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 뭔가 코멘트가 있구나. 그래서 이대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얘는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뭐 색상까지도 바꾸고 싶다. 뭐 여기서 색상도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요때 이제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그겁니다. 어떤 이걸 만든 사람의 어떤 네임이죠. 어떤 이름 같은 거 좀 써두실 수 있고요. 누가 만든 건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티처라고 작업을 해 놓으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쪽에 보시는 거. 자, 이쪽에 보시면 show hide 노트 있죠. 자, 요게 요거를 더블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거, 볼 거냐 말 거냐 그겁니다. 뭐 이쪽은 볼 거 없고요. 자, 다음에 clear all이라는 거는 그죠, 다 지워버리는 거죠. 정말로 지울 거냐? 예, 오케이 그러면은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우기는 싫은데 이거 화면에 보이는 것도 싫다, 귀찮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뷰 메뉴에 보시면요, 엑스트라를 가려놓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엑스트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에 가려놓으면 단축키 컨트롤 H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엑스트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셀렉션 있죠. 이 선택 영역도 컨트롤 H 누르면 같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거 지금 선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Alt 딜리트 눌러볼까요? 이 부분만 채색이 되죠. 자, 이랬을 경우에 나는 얘만 가리고 선택 영역은 좀 보고 싶다 했을 때는 따로 엑스트라는 꺼두고요. 여기 show에서 셀렉션 엣지는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뭘 볼 건지 그 여러 가지의 그 디테일한 항목들을 셀렉션은 보고 싶다 하면 얘는 켜놓으면 셀렉션은 볼 수가 있고 다른 엑스트라들은 다 가려버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뷰 메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보고 가리고 하는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전체고요. 뷰, 쇼, 여기서 다른 거 노트만 가리고 싶으면 노트만 체크 풀어버리시면 노트만 가려지고요. 다른 건 다 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 쓰는 게 노트입니다.